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넬학원에서 수학과 맡고 있는 강형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 하면서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단원 내용도 바뀐다 그러고, 그리고 뭐 입시 쪽도 바뀐다 그러긴 하는데, 제가 뭐 입시 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리긴 조금 힘들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내용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학교별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그쵸? 이런 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뭘 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예비고일 때 공부 어떻게 해놔야 되냐, 지금부터. 그리고 학교별로 내신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식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고1, 고2, 고3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고2랑 고3은 그야말로 책 제목만 바뀌었고 세부적인 내용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사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저희가 2박 3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고1만 조금, 고1 과정, 예비 고1한테 제일 필요한 고1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 원래 고1이 교과서가 한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서점 가보면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출판사들이 야 수학상하 이렇게 나눠서 내자 이렇게 낸 거고 실제로 교과서는 한 권이었는데 이제 두 권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게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경우의 수랑 도형의 방정식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래는 공통수학원, 1학기 내용에서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집합명제, 함수 그래프, 경우의 수 차례였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단 순서가 바뀐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많아요. 1학기 때 도형의 방정식까지 하기가.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도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바꿔놓아서 경우의 수가 일로 들어간 거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행렬 이건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아마 요거는 뭐 사실 내용상 뭐 나와 있는 거 찾아봤을 때 그런 얘기는 없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공대 쪽을 가면 행렬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행렬이 뭐고 행렬이 이렇게 계산해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1학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방정식, 부등식하고 도형의 방정식까지 다 나가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학원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었는데 저게 빠지면서 조금 편해진 건 있어요. 그 대신 2학기가 근데 조금 힘들긴 해요. 오히려. 원래 저희가 이제 1학기 수업할 때는 되게 힘들게 나가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2학기 수업할 때 조금 여유롭게 나갔는데 이제 1학기가 살짝 편해진 대신 2학기도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원별로 좀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1학기 공통수학원인데 다항식 계산밖에 없어요. 곱셈 공식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좀 특이한 단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보통 많이들 하셨을 건데 학생들이 나 이거 다 안다 할 줄 안다 라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1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력이거든요. 그래서 저 다항식 1단원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2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이 친구가 고1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고2, 고3 내용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사실은 고2, 고3 때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데 경우의 수는 개념은 진짜 간단합니다. 개념만 설명하면 제가 여기서 30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끝이 없어요. 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뭐 주사위 눈이 몇 개 나온다, 뭐 누구는 나눠 갖는다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개념은 별거 없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내신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학교마다 출제된 경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행렬은 솔직히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내용만 추가됐고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최대한 어렵게 해놔야지 쉽게 나왔을 때 편하게 풀려지거든요. 쉽게만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나오면은 확 당황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2학기 넘어가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내용이 하나 빠졌어요. 선분의 외분점이 삭제가 됐는데 뭐 이거 하나 빠진 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고1 애들, 뭐 이제 고2, 고3 된 애들도 고1 때 생각해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 하다가 막 기절해요. 막 하다가 선생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때려칠래요. 막 이런 애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1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도형의 방정식 하다가 막 포기해버린 애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2학기 첫 다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여름방학 때 도형의 방정식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겨울방학 때 1년 내용은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집합명제. 이 친구부터가 개념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였고 중3 때 했던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 풀려고 보고 막 개념서 봤더니 숫자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다 말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애들이 한번 헷가닥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건 국어의 문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나면 이제 함수 그래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방정식, 부등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두 개는 고2, 고3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얘네 두 개만 2학기 때는 이 친구까지 2학기 때 이 친구만 잘 잡아도 고2, 고3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 전략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3 때, 뭐 중2 때, 중1 때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뭐 중간고사 열심히 한 학생들 뭐 한 달 전, 혹은 3주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앞에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앞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함수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중3 1학기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거 제외하고. 그런데 중3 1학기 내내 보는 시험 범위가 고1 중간고사에서 단원 2개예요. 단원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단원 2개의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봤던 거를 우리는 3월, 4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거를 한 달 만에 공부한다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예비고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첫 시험의 중요성이에요. 학생들이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기서 내가 이제 첫째가 예비고일이다. 다 위에 계신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첫 시험은 망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망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수학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수학이 망해요. 애가 막 중3 때, 중2 때 80점, 90점 맞다가 막 95점, 96점 맞다가 갑자기 첫 시험 보니까 50점이에요. 막 60점 나오고. 그래서 무조건 첫 시험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고1 과정 때는 계산력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키워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별로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은 예비고일 때는 무조건 공부량을 최대한 늘려놓는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나올 수 없어요. 1등에서 꼴등도 있는 거고. 근데 학생이 만약에 4등급, 5등급이 나왔는데 계속 4등급, 5등급일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야 되죠. 처음 한번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 딱 보고 그렇게 느껴요. 아, 시간이 없어. 뒤에 문제 풀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덜한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시간이 남아요.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시간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남고 공부해도 모르겠으니까 할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열심히 한 학생들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 거 하면 되는데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양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공부 양이 바탕이 돼도 애들이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냥 이제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잘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딱 쳐다보자마자 EX, Y 구해야 되겠네?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문제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요거는 솔직히 혼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학원을 다니라 이런 얘기도 맞지만 무조건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로 한 거지만 고1, 고2, 고3 나아가면서 내용도 어려워지고 문제풀이 스킬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혼자서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뭐가 됐든 과외가 됐든 학원이 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웠고 계산력도 충분히 바탕이 됐으면은 좀 효율을 올려야죠. 수학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효율을 조금 챙겨야 돼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이 부분은 학교별 내신 특징을 좀 보러 갈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1 과정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고1 과정 위주로 얘기를 드리고 올해 시험 나온 걸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온 거 보면은 일단 평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는 다 부교재랑 교과서예요. 기본 문제는 다 부교재랑 교과서인데 부교재가 매년 달라요. 올해는 메가스터디 엔제라고 딱 부교재를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막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학교 시험도 쉬워요. 근데 작년에는 올림포스 유형편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올림포스 유형편은 책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부교재 문제에서 나오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부교재를 얼마큼 공부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평고는 선생님들 좀 열심히 하셔서 문제를 변형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막 그게 불합리적인 건 아니고 이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였구나 알 수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부교재가 쉬우면은 금방금방 하는 거죠. 근데 부교재가 어려우면은 좀 막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러다 보니까 출제 경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교재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평고는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학교는 중간고사 본 범위, 기말고사 본 범위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근데 평고는 기말고사 범위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전 범위.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모의고사 킬러 문제 내려고 그래요. 앞부분 그 중간고사 때 다뤘던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모의고사 30번 이런 문제들은 단원 맞춰서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고 그냥 전범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 신한고는 이게 원래 부교재가 수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신한고는 교과서를 안 씁니다.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교과서 대신 사용하고 3년 전까지 올림포스를 썼는데 작년부터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는 걸 바꿨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나온 건데 이러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 얘네도 부교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안 돼요. 18문제, 17문제 내는데 뒤에 있는 4, 5문제가 다 모의고사 30번 수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30번은 마지막에 구하란 숫자 바꾸는 거 말고는 문제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3문제 정도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 2문제가 좀 안 나오는 문제, 어렵게 나온 문제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번에 중간고사 때 나온 한 문제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1학년 수준으로 내려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신한고 요번 올해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7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 풀어도 돼요. 다 안 풀어도 되고 부교재에 나온 것만 다 풀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고난도 킬러 문제 말 그대로예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뭐다? 사실상 부교재에 있는 거다. 부교재만 완벽하게 외우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죠. 부교재를 학습하지 않고는 못 풀어요. 난생 처음 보는 모의고사 30번이 5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풀려면은 뭐 그런 학생이 있긴 있겠다마는 그런 학생이 아니니까 대부분 다 부교재를 외운다시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고 한강여고는 문제가 똑같아요. 둘이서 출제 경향이 똑같은데 한강고가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한강고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 얘네는 20문제가 좀 넘게 나오는데 일단 객관식 후반부에서 서술형은 쉬워요. 생각보다. 서술형은 한 문제 나오거나 뭐 가끔씩 2문제 나올 때 있는데 서술형은 오히려 쉽고 객관식 후반부 2문제 정도가 엄청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1, 2등급 가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져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 2등급 얘기를 좀 해보면은 뒤에 한 2문제, 많이 나면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는 맞춘다라고 치면은 1등급이 나오는데요. 앞에 거 틀리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오히려 시험 난이도 자체는 앞에 있던 평고, 신한고에 비해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기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실수한 애들이 많은데 여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택여고, 효명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랑 그리고 외곽에 있는 학교들 보통 시험 나오는 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교과서 위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씩 부교재 있으면 부교재 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한두 문제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일단 시험을 좀 쉬운 데를 가야 되나? 어려운 데를 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효명고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를 얘기를 들리면은 그 친구는 1학기 총합, 2학기 총합 합쳐서 수학은 둘 다 1이에요. 내신도 한 1.56 나오고요. 근데 그 친구가 1학기 중간 때 중간 기말고사 합쳐서 한 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전교 9등했어요. 시험 문제 쉬운 거랑 내신 따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외곽을 가겠다? 그런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학생 성향을 보셔야 돼요. 학생 성향이 좀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잡혀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낫고, 학생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 할 거 잘한다 라고 하면은 고민해 보셔도 돼요. 물론 모든 거에 기반 열심히 한다가 기반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열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학원을 다니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별 내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일단은 결국에는 제가 다 여기 써놨긴 했지만 실수가 나면 안 돼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애들 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애들 다 맞는 문제는요, 그거 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1학년 때 확실하게 계산 연습을 잡아 놓으려면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 그래서 이제 수업 안내 저는 조금 빨리 들어가 봐야 돼서 수업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예비고일 수업 안내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7월, 8월에 공통수학원, 그러니까 예비고일 1학 대상으로 1학기 수업을 하는데 경우의 수는 뺐어요. 경우의 수는 미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때 내신 대비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은 되게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때 좀 열심히 하는 거고, 그만큼 더 중요한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처음 배우는 행렬 조금 보겠다, 요 내용이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2학기 과목에서 도용의 방정식 애들이 막 기절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저희가 내신 대비 프린트 따로 제작해가지고 학생들 보내주고, 그리고 개별 첨삭 다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업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학생들마다 예비고일 때는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메인 교재 말고 추가 프린트 항상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주간 테스트 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주간 테스트는 고1, 고2, 고3 올라와도 매주 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도 항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뭐 부족한 경우 있거나 조금 다시 봐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보게 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 지금 고1, 고2 내신 대비 한 학생들도 계속 돌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내신을 땄을 때 내신에서 제일 힘들한 게 보통 수학이니까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냐라는 게 제일 걱정이 많으실 건데, 일단은 1학년 때 계산 연습이 가장 첫 번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연습을 그때 가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계산 연습은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계속 돌리면서 문제수 많이 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